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원익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홀딩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원익 홀딩스의 상위에 또 그 원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익이라는 회사가 원익 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옥상옥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원익 홀딩스라는 회사는 그 안에 반도체 장비, 반도체 가스, 또 부동산 임대업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원익 로보틱스도 계열사를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원익 홀딩스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원익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인 지주회사의 최상부에 위치한 지배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오너 일가의 가족회사가 이 원익을 지배하는 그 옥상옥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 원익 홀딩스 그룹, 그러니까 원익 그룹 내에 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이 최대주 쪽의 그 지분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대부분 주가가 좀 쌀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최대주 지분이 대량으로 움직일 때는 그때가 이 최대주 지분 그 주가가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뭐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최대주 지분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거기에 부수돼서 최대주주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이 최소화되게, 즉 그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화되게 되게 하는 것은 주가가 가장 쌀 때 이런 지분 변동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익 홀딩스를 실질적인 이 원익 그룹의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원익 홀딩스 내에 그 매출이나 실적이나 보시면 여전히 뭐 그 4,382억 정도 매출을 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매출 외형이 작년보다 훨씬 줄어든 모습이고 5,623억에서 4,382억으로 줄었으니까요. 그 영업이익도 336억에서 176억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분기 순이익은 작년에 21억 순이익을 냈지만 이번에는 253억 적자를 냈죠. 이렇게 적자를 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싸진 거고, 주가가 싸졌을 때 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에는 뭐 오너일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가장 쌀 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 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원익입니다. 이 회사가 옥상옥 형태의 지금 최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용환 회장이 또 개인적으로 18.10%의 지분을 이 원익 홀딩스에 대해서 갖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18.1%는 그 자식들에게 증여가 되든, 나중에 이제 이용환 회장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이 되든 해서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질 그 주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라이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유한회사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족회사입니다. 이 이용환 회장의 자식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고, 이 호라이즌이 주식회사 원익의 또 지주회사인 원익의 또 상위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옥상옥 형태의 이 지배구조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영권 승계에도 그게 이제 좀 뭐랄까요, 자식들 간의 재산 분배하는데도 그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지금 준비 과정에 들어간 것이죠. 지금 원익그룹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용환 회장이 창업을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장남, 차남, 장녀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자녀가 있고, 이들이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회사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회사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용환 회장이 갖고 있던 이 주식회사 원익 주식을 이 호라이즌에다 이게 팔았죠. 팔아가지고 호라이즌이 그 주식을 싼 값에 샀는데, 사면서 호라이즌이 실질적인 원익과 원익 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게 이쪽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익 홀딩스를 통해서 원익 QNC나 원익 P&E,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원익 IPS 같은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요 관계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 홀딩스 밑에 이렇게 다양한
계열사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여기에 비상장 기업으로 원익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이게 하나 떨어져 있죠. 원익 로보틱스는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원익그룹에서 그 잘 키우고 있다고 할까요? 쿠킹을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익 로보틱스는 따로 상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 들어서 이 원익 로보틱스가 뉴스를 타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알레그로 핸드라는 로봇 핸드, 로봇 손이죠. 로봇 손인데 이 로봇 손이 이 촉각 센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만졌을 때 그 물체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이걸 목적하는 바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변형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로봇에게 이러한 촉각 센서의 기능을 인식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메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을 만든 그 메타 플랫폼즈와 이 원익 로보틱스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손은 휴머노이드용 로봇 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동일한 그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촉각 센서를 그 갖고 있는 로봇손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인간들과 함께 협동 로봇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그 요 근래 들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이 로봇에 대해서 아주 그 시장에다가 조만간 2026년에 상업화할 거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테슬라 공장에서 이제 인간 대신에 이 옵티버스라고 자기들이 이제 만든 이족보행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다라고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시장에서는 일종의 어떤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로봇을 한 2년 내 2026년에 상업화해서 이거를 실제 가정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나 가사 업무 이런 것들을 대신하게 하는, 즉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뭐 마이홈 시대 해가지고 한 가정마다 자동차 한두 대씩 있으면서 누구든지 차를 뭐 이용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집을 빼고는 한 가정에서 가장 내구재로 가장 비싼 상품이 이제 이 자동차일 텐데, 그것처럼 로봇도 한 집에 한 대씩 그 청소용 로봇 그처럼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요즘 뭐 이 일론 머스크 얘기하기로 뭐 600불, 그러니까 600만 원, 그러니까 6,000불 정도 되죠.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이 로봇을 가정마다 한 대씩 가질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촉각 센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도입이 그러니까 조만간 개발이 완료되고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이 될, 포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레그로 핸드라고, 이거는 이제 이런 원익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로봇손인데 여기다가 이 기술을 포팅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로봇손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팔려갈 수 있습니다. 부품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게 가능해진다면 아마도 그때가 원익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원익 홀딩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한 건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익 실제로 이제 그 원익 홀딩스의 지주회사, 그 위에 이제 지배회사죠. 그 원익의 그 지분을 이용환 회장이 자식들이 가족 회사는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매각을 했다. 이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로봇손 알레그로 핸드에다가 이런 촉각 센서를 도입한 이런 연구를 메타와 함께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급등을 하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출렁이고 있는 상태인데, 길게 봤을 때 이번 CES 2025에서도
그 인공지능이 가장 큰 테마긴 하지만 그 서브로 로봇이 서브 테마로 좀 주어져 있죠. 왜냐면 인공지능이 머리에 해당한다면 그 이 로봇은 그 수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당연히 그 수족도 로봇도 같이 함께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워닝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 중에 자회사 중에 이제 그 워닝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았으면 상장을 곧바로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워닝홀딩스는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워닝홀딩스는 지금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갖고 지배구조 개편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때는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주 지분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 최대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 비용이 적게 나가는 쪽, 즉 주가가 싸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건들지 않고 주주 변동이 끝나면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즉 워닉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상위 기업, 지배 기업인 워닉의 지분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호라이즌이라는 가족 회사에 이미 이용환 회장이 넘겼습니다. 이 말 뜻은 워닉홀딩스와 워닉이 이제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워닉홀딩스와 워닉이 이렇게 주가가 쌀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좀 길게 보는 안목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그런 단계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나름대로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